갑자기 도입됐던 어떤 디지털화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일상에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택시를 타면 예약을 미리 걸어둬요. 어플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아날로그로 길가 나가가지고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점점 없어진 거죠. 어플을 쓰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선 두 가지. 첫 번째, 외국인 관광객이 있죠.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대한민국에서 제공되는 그런 어플을 사용할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기는 국내에 있는 어떤 체류 신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집단, 더 많이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있죠. 어플이 자꾸나 디자인이 바뀌거나 업데이트가 되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시고 기사분들 중에서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어플로 예약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또 카페를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도 키오스크가 자꾸 생기죠. 종업원한테 뭐 주문을 해서 말을 걸고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데 이 키오스크마다 쓸 수 있는 방법이나 기능들이 다 다르고 우리 데이터를 억지로 가져가기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손해를 무조건 보게 되는 구조가 요즘에 더욱더 두드러지니까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예전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채널 구독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콕콕. 저는 이제 버몬트주에서 왔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버몬트주 안에서 나중에 대선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놨던 거죠. 그런데 버몬트주가 2015년에는 디지털화를 하게 됐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운전면허증을 관리하고 있는 DMV라는 시설이 있어요. 보통 미국에서는 DMV라는 기관이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면허증을 따면 그게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게 원래 미국의 신분증인데 면허증을 안 딴 사람들은 DMV에 가가지고 ID용 신분증을 발급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디지털화를 한다고 하니까 DMV에 등록된 사람들이 18세 이상이면 자동 투표 등록을 하게끔 전환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건 되게 장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투표가 그 연령대가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버몬트에서 갑자기 투표권이 확실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에러가 났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주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외국인이고 투표권이 없는데 일단 면허증은 땄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시스템 안에 잡혀 있으니까 자동으로 옮겨갔을 때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종이로 신청을 했지만 장애가 있거나 연령대가 높거나 면허증은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투표권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면허증 데이터베이스에서 빠졌으니까 디지털화를 했을 때 여기서 옮겨가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접니다. 저예요. 2016년이 되고 거기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된 걸 통보를 받으니까 사실상 제가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한 주에서 투표권이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고 제가 없는 사람 취급받고 투표권이 상실된 건 사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로펌 가가지고 버몬트주를 고소했어야 돼요. 그건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고소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체제랑 관련이 됐을 때 편의상 사람들이 더 쉽게 이용을 해주게끔 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대가는 논의할 기회 없이 넘어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권리가 상실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 또한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업계에서 생겼거든요. 유럽에서 의료 시스템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봉쇄한 곳이 또 많고 그러니까 이 디지털화 현상이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또 의료 업계에 많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기 직전에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영어로 mHealth라고 부르는데 Mobile Health의 약자예요. 원래 병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일들 아니면 보건소 가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전화기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어플들이 mHealth 어플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했던 거예요. 이민자가 있고 연령 많은 사람이 있고 애기들도 있고 진짜 다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디지털화된 의료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어플상의 문제가 발생하죠. 마치 우리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업데이트가 돼서 버튼 위치가 달라져가지고 너무 짜증나는 것처럼 어플 안에서 가끔씩 이슈가 생겨요. 그런 것들은 어플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대부분은 오프라인이에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디지털화한 이런 어플들이나 시스템들은 오프라인 시스템하고 호환이 잘 돼야 되는데 시스템적 문제는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고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었어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갑자기 의료 서비스 어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써야만 되는 수준까지 가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글자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버튼들이 너무 자꾸 바뀌거나 업데이트가 많이 생겨서 의료 서비스를 쉽게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용자층이 있다는 거고요. 기기를 아직 발급받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옛날 기기를 쓰거나 저렴한 기기를 쓰기 때문에 어플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건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점점 불편해지고 사용하는 게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사용자층이 있다는 거라면 권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만약에 디지털화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이 없어지지는 않고 디지털이 제공되니까 추가로 하나의 선택지가 확장이 되는 것처럼 된다면 너무나 좋겠으나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고 있지는 않아요. 디지털화를 했다고 해서 아날로그를 없애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디지털의 비중이 너무 커져서 아날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 거죠. 디지털 변이를 누리려고 시도해 봤는데 예상하지는 못했던 문제가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화기가 처음 생길 때 우리가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근데 전화기가 하나만 있으면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전화기가 2개 이상이 있어야지 주고받고 하든지 하겠죠. 근데 2개만 있으면 별로 가치가 없겠죠. 다른 사람들이랑 못하니까. 네트워크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어디 식당에 가 있으니까 배달을 주문할 때 전화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정부기관에 있으니까 문의를 하고 싶고 기업한테 있고 막 이래야지 우리가 진짜 전화를 많이 쓰게 되고 그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전화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편지를 더 안 보내게 되는 세상이 되겠죠. 그게 전화기의 네트워크 효과인 건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솔직히 우편으로 너네 회사에 불편한 경험을 했다라고 쓰고 보내냐고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아예 제품 포장 자체에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게 전화기의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었는데 테크 기업들만 생각을 해보면 메타라든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포브스에 따르면은 테크 기업들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네트워크 효과를 보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산 거래를 한다든지 소셜을 한다든지 콘텐츠를 한다든지 이런 플랫폼상의 기술을 하기 때문에 70%의 기업 가치가 그냥 네트워크래요. 근데 이건 당연히 전화기처럼 규모가 있어야지 가치가 생겨요. 아마존을 통해서 책을 팔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컴퓨터가 없고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없겠죠. 그런데 기기가 많이 보편화가 돼 있고 아마존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서 책 판매를 하는 거 엄청 터지기 시작하고 다른 상품을 넣으니까 점점 이렇게 커졌죠. 그 정도의 가치가 생기려면 네트워크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는 꼭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임계선이 있대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어느 수준부터 시장을 점령해 버린대요. 독점 같은 독점이 아닌 그거 그 수준까지 된대요. 실제로 용어도 있는데 winner takes all market라고 불러요.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상당히 높여버리면 시장 전체를 그냥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존이나 카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사실 쓸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게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고 제한을 선택하고 싶어도 못해요. 독점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네트워크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판이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아날로그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지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냐면 제 일상을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결정할 수
없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디지털화도 장점이 많기는 많아요. 멀리서 뭐 주문해서 배송받고 뭐 하면 너무나 세상이 편해지는 거 있으니까 그건 사실 장점이 또 많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의 경쟁을 해야 돼요. 다른 기업들은 다 디지털화를 하고 있는데 나는 디지털화를 안 하면 기업이 사실 생존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화가 기업 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동시에 또 어떻게 이 디지털이 아닌 거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이거 없애야 되나? 이런 건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뭐가 정답인지 전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상하지는 못했던 어떤 단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의견인지를 알아야 되고, 시장이 자유시장이라고 해도 규제라는 거는 해요. 규제보다 관리라는 말이 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주변 인프라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운전할 때 당연히 연령이 돼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도로 설계 자체를 합니다. 완전히 노규제, 완전히 노관리 하면 그냥 도로에 차선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서로의 권리랑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건물은 이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규모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지으면 옆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도시를 짓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AI 정책을 싹 다 바꾸고 굉장히 자유화를 시키는 쪽으로 간다, 아니면 그 반대로 뭐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AI에 대한 규제를 훨씬 더 많이 하고, 특히 올해부터 AI와 자동화가 얼마나 커질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걸 좀 경험해도 되겠다, 상관없어요, 의견이 없어요, 이러다 보면은 실제로 일상을 제어할 수 없는 단계까지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완전히 점령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날로그를 꼭 쓰고 싶은 그 선택지가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그냥 돈을 더 써야 되는 판이 됐더라고요. 수제 옷이나 빈티지가 비싼 것처럼 손으로 만든 거를 사고 싶으면 정말 비싼데, 사지 못하면 결국 금방 찢어지고 별로 가치가 없는 패스트 패션을 사야만 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 이렇게 느껴지니까 참 이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지가 많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뺏기고 있는 건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막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을 좀 표현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비자로서, 사용자로서 저도 제 의견이 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디지털화로 인해서 뭔가 권리가 뺏겼거나 기회가 뺏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로 더 기회와 선택권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세상에 이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가끔씩 다른 나라에서 생기고 있는 AI나 자동화의 문제들, 좋은 점들이라든지 계속 얘기를 같이 나누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봐요.